제가 매년 하고 있는 돈 관리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다면 2024년 돈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이 살아남는 이기는 게임이더라고요. 딱 5가지 단계니까 이대로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벌써 12월이 다가왔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나요? 저에게는 유독 올해 2023년이 정말 후다닥 지나간 느낌이 들어요. 이제 2024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벌써 다가왔죠. 12월 정도? 이쯤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조건 국룰처럼 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해 목표 정하기인데요. 물론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뭔가 연말이 되면 기분도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한 해를 반성하게 되고 내년에는 한 살 더 먹은 만큼 제대로 살리라, 계획을 세우리라 다짐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다들 다이어리 하나씩 구매하셨나요? 저도 교보문고에 가서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하나 사서 중요한 일정을 체크하고 해야 할 일을 적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매년 이렇게 다이어리는 무조건 사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하면 무조건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돈 관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매년 해왔던 것들이고 이것만큼은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라서 돈을 모으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니죠. 수백억씩 버는 연예인분들, 탑사분들을 보면 불행한 사람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작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게 되고, 행복하지 않고 힘들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저는 나의 노후,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롭고 나눌 수 있고 내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중요성을 알고 2024년도에는 우리의 좀 더 행복해진 미래를 위해서 돈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새해에는 내가 돈을 좀 모아보겠다, 또는 내가 투자를 좀 해보겠다 라고 다짐을 했다면 이 방법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론 저의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매년 이 방법으로 계획하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내 소중한 돈 관리를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내 지출 꼼꼼하게 파악하기. 여기서 포인트는 꼼꼼하게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지만 내가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제가 가계부를 쓰기 전까지는 제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잘 몰랐거든요. 대충 이 정도 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 고정지출에는 주거비, 교통비, 보험비, 통신비, 자동차비 등이 있겠고, 변동지출에는 식비, 만남비용, 경조사비, 야식비 등등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 적어보시는 분들이라면 3개월 정도는 그냥 꾸준히 적어보고 평균을 내면 내 한 달 소비 지출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내가 생각보다 한 달에 돈을 좀 많이 쓰는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고, 저는 처음에 그 금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진짜 배달비에 이 정도 돈을 쓰는구나. 그래서 나의 한 달 소비 지출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 금액 정하기인데요. 이렇게 나의 소득과 지출을 알게 되었다면 한 달에 내가 얼만큼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바로 딱 계산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돈을 모을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냥 나 이제부터 돈 모아야지 라고 하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더라고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조금만 귀찮고 어렵고 불편하면 그냥 하기 싫어지고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금 장치가 필요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구체적인 기한과 액수를 정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나 2024년도에는 1200만 원을 모으겠어 라고 계획했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적금하면 되겠죠. 돈을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달 돈을 강제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적금이고요. 여기에서 보너스 상여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너스도 합한 1년 총 저축 금액이 120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저축 금액 100만 원이 부담이 된다면 조금 줄이시고 보너스까지 합해서 1200만 원을 만들면 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들쭉날쭉 하신 분들도 1년에 모아야 하는 금액을 먼저 설정하고 조절해 나가시면 된답니다. 저축 금액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비를 다 하고 남는 돈을 모으게 되거든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럼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1년 저축 금액을 꼭 미리 정해두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게 돈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투자 금액 정하기예요. 저는 지금 현재는 저축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회초년생일 때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는 저축만 했지만 지금은 투자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투자라는 단어가 뭔가 거창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듯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저의 경우는 저축과 함께 주식 투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우량주 주식을 매달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식 적금을 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주식을 매수하고 그 후로는 어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저는 단기간에 팔 생각이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량주 주식이니만큼 이 기업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던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지 않는 한 저는 기업과 함께 길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막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막 돈을 모으려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빠른 시일 내에 1년 이내에 이렇게 특정 기간 안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식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을 바라본다면 떨어질지 오를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5년 그 이상 내가 큰 돈이 들어갈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저축과 주식 투자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고로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은 결국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투자 공부 분야 정하기인데요. 투자 공부를 하라는 이유는 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평생 돈만 모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자산에 투자를 하려는 것이다 보니까 돈을 모으면서 투자 공부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도움되는 방법인데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는 내 선택이겠죠.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고 주식에도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듯이 나에게 맞는 또는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를 정하기 위해서 책부터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접하기 쉽고 이해가 잘 되는 공부법이 책이더라고요. 그 후에는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점차 넓혀 가시면 된답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참고로 저는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는 분야의 소비는 크게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그 금액 이상으로 배울 수 있고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너무 과한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책이나 강의에 있어서 내가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내가 그 이상으로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소비를 줄이고 나에게 도움되는 자기 개발 비용은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투자 공부를 한다고 각 잡고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정말 하기 싫고 재미도 없고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관심을 가져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다가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그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보상 비용 설정하기인데요. 제가 매년 지키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인데 저는 3달에 한 번 정도는 저를 위한 날을 꼭 만들어둬요. 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를 하고 솔직히 이런 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한 인내력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절대 쉽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사람이다 보니 지칠 수 있고 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롱런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결국 꾸준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살아남는 이기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 내에서 나를 위한 보상 비용은 따로 모아두어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꼭 사고 싶었던 것을 산다든지 내가 나를 위해 선물하는 날은 정해두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단 너무 과한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2024년 새해가 오기 전에 소중한 내 돈 관리를 위해서 꼭 미리 해야 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매년 연말마다 하는 루틴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저의 방법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12월이 가기 전에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뿌듯하고 알찬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칭찬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이렇게 매년 계획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